예. 좀 전에 요 부위가 워낙 얇아가지고, 요 부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 이 44번 부위가 빵빵하죠. 요런 부위에는, 오식스 블루맥스 2장을 접어가지고, 요게 레비알 쪽에 이렇게 보강을 하니까, 잇몸이 빵빵하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약간 오식스 블루맥스는 소프티슈 시크닝 뿐만 아니라 리니어한 본 포메이션을 만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하악 전치부 아리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집에 가지는 않으셨겠죠? 이제 재미있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리를 심으셨던 분이 보시면은 좀 더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러한 부위에도 아리를 정립해서 아리를 적용해가지고 내 임상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61세 남자 중증 치지염으로 하악 전치부 그리고 33, 35번 부위 통증, 모빌리티가 있고 치료 계획으로 CCV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과 임시치 그리고 즉시 하중을 계획했습니다. 예, 구강 내 사진을 보면은 이 32번, 33번 부위가 본 리세션이 많고 이 부위가 본 리좁션이 상당히 디펙트가 크리라 예상되죠. 발치하고 치석이 많이 있습니다. 예,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보시면은 32번, 33번 부위에 본 디펙트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번 부위, 42번 부위는 아리를 계획했고 34, 5, 6, 7은 리치 폭이 괜찮으니까 메가잔의 블루 다이아몬드 기존의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요. 왜냐? 32번 부위, 32번 부위입니다. 33번 부위는 본 디펙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하고 32번, 42번 부위 드릴링하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하니까 어때요? 링구알 쪽으로 퍼포레이션 되려고 그러죠. CT를 안 찍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CT를. 그러니까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각 부위별로 섹션 해가지고 내가 드릴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드릴링을 하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약간 레비알 쪽으로 기울여서 드릴링을 해야겠죠. 예, 임플란트 전치부, 하악 전치부니까 32번 RE 3.5에 96, 42번 RE 3.5에 94, 4mm의 메리트가 굉장하다고 그랬죠. 이 부위는 32번 부위, 32, 33번 발치하고 RE 본 디펙트가 크니까 커프가 6mm가 되죠. 이 부위는 본 디펙트가 커서 골리식을 계획했습니다. 요 자가골하고 요건 이제 PRP를 했는데 제가 PRP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거의 요즘도 하루에 두 번은 합니다. 2번 하고 골리식 할 때는 꼭 PRP를 하는데 왜 하냐? 이런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골리식 이 디펙트 부분에 이식을 할 때 그냥 하면은 각계 전투해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PRP를 해서 칼슘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눈뭉치처럼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본 디펙트 부위에 딱 안착이 잘 돼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요 PRP 멤브레인은 꾹 짜가지고 PRP 액은 꾹 짜가지고 이게 디펙트 골리식한 부위 어이에 딱 얹어가지고 수처하면은 이 PRP에 의한 장점이 뭐냐면은
아스피린 드시는 분도 PRP를 하면은 아스피린 중단을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냥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칼슘, 그 PRP에서 칼슘 섞인 게 블리딩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PRP를 하게 되면은 스웰링이 적고 통증이 적어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큰 거 뭐냐면은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환자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하고 바로 다 초기 고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기성 어버트먼트, 이지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습니다. 아리를 식립할 때는 대부분 전치부나 소치부잖아요. 근데 전치부 같은 경우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힐링 어버트먼트만 꽂아가지고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5뉴턴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이지 어버트먼트를 연결해가지고 그 임시치아를 해주는데 보면은 이제 박광호 원장님 그 매주 수요일 라이브 서저리 때 보면은 어버트먼트를 이제 플라스틱 어버트먼트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근데 저는 이지 어버트먼트가 좋아요. 그 튼튼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지 어버트먼트 보면은 직경이 3.5, 4.0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 하는데, 길이는 9, 10, 11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예, 가지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임시차를 해주는데, 만약에 뭐 90 너무 많아, 나 귀찮아. 그러면은 11만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기르면은 잘라서 쓰면 되니까요. 이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 고정 다 잘 나오니까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당일 바로 임시치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교직에 계신 분으로 그날 수술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그날 당일 이렇게 임시치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학생들 수업하고 그러는데 걱정이 덜하고 듬직하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45뉴턴 이상 되면은.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저는 다 임시치아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12주 후에, 여기 보면은, 진지바가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죠. 진지바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까 발치하기 전에는 시커멓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 나올 것 같고, 잇몸이 시커맸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는. 픽업 인상 뜨고, 예,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여기는 3피스입니다. 2번에서 3번, 4, 5번, 6, 7번.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수술하기 전에는 이 진지발 리세션과 본 디펙트가 많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없던 게 어태해진 집안이 이런 게 다 깨끗이 생기면서 얼마나 튼튼하고 이쁘게 보여요. 이것이 리세션이 온다? 여기는 사실 파닉 처리했죠. 파닉 처리하면은, 예, 리세션도 안 오죠. 여기는 32번 부위, 33번 부위.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수술 전, 수술 후에 요 32번 부위, 42번 부위 알이 식립하고 여기는 커프 6mm, 커프 4mm. 기본은 스레이드 길이 9mm, 커프 6mm. 거기에서 상황이 좋다. 그러면 커프 4mm.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그럴 때는 스레이드 길이 7mm에 커프 8mm. 예, 아십시오. 자, 이 환자분은 77세.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임플란트 문제가 있고 임플란트에 염증이 있고 오바덴처 사용이 불편합니다. 예, 우선 하악 발고 후에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거의 한 8년 전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그 원장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은퇴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젊은 시절에 은퇴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건강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이제 20년 전에
이제 민핵 그 강의하고 코스 하다가 그 운동에 빠져가지고 철인을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아리를 접하면서 뒤통수를 후려 맞아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하는데 그 원장님은 은퇴하셔가지고 젊으신데 은퇴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치과로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건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입니다. 자,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자, 이걸 보십시오. 8년 전에 이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제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원장님이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식립했나. 그때 이제 리치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제 그 EQ 크레스트로 식립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8년 그리고 나서 이제 바 타입으로 하고 오버덴처가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코로날 포션이 리치가 2mm 그래 안 되니까 리접션이 되면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서 냄새도 나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날 포션 부위가 이제 리접션이 생기는데 그때 여기다 서브 크레스트로 4mm, 5mm 식립을 하겠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리접션이 안 일어나겠죠. 4mm, 5mm 깊이 식립을 하면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이렇게 흡수된 거 다 제거하고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게 다행히 아세소홀이 있어가지고 다 제거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예전 같으면은 이런 직경 4mm에 10mm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코로날 포션에 4, 5mm 리접션 되고 에피칼 본이 잡아주는 게 한 6, 7mm다. 그래도 이거 제거하려면은 다른 리무브 키트로 제거하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2시간 걸리고 2시간 동안 제거하고 임플란트 식립은 하지도 못하고 다음에 예약을 하죠. 그런데 메가젠의 맥가이버 키트를 딱 대가지고 돌리면은 하나에 30초, 2분밖에 안 돼요. 미쳤다. 너무 완전히 그냥 나와요. 그냥 이 맥가이버 키트 대가지고 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냥 나와요. 예전 같으면은 이 에피칼 쪽 3, 4mm만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트래핀 버 쓰면은 본 디펙트가 더 심해지죠. 그런데 이거 제거하는데 아주 2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취했을 때 딱 그 부위에 드릴링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어서 각 부위별로 리딩해서 33번 부위는 3.5에 96, 34, 43번 부위 3.5에 94, 4mm가 메리트가 좋다고 그랬죠. 44번 부위는 리치 폭이 괜찮으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하죠. 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기만 블루 다이아몬드고 나머지는 알이 33번 부위만 3.5에 96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96 기준. 그리고 본의 상황이 좋다. 그러면 4mm가 되는 거예요. 4mm. 4mm에 대해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초기 고정이 다 잘 나오고 이지 포스트 4.0에 90, 11 이걸 준비해가지고 어버트먼트 연결해가지고 바로 임시차를 해주는 거죠. 임시차 해주고 10주 후에 여기는 좋죠. 뼈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 2주 후에 해도 돼요. 2주 후에 해도 픽업 임상 떠가지고 파셜 덴처를 위한 지대치하고 이때만 해도 이제 포세린으로 했죠. 깨질 수도 있어요. 웩스업하고 여기 전치부 이게 지대치 들어가서 웩스 덴처하고 들어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파셜 덴처 이렇게 들어가고 좋아요. 이렇게
과거에 이제 이러했던 그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고 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하게 이 냄새 나고 맨날 뺐다 꼈다 어렵죠. 근데 오버덴처 많이 했었는데 저도 오버덴처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 해요. 왜? 손이 많이 가고 환자 컴플레인이 있고 계속 일이 많아요. 오버덴처는 안 해요. 잘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소프티드 파셜 덴처를 위한 지대치 이렇게 하면은 15년, 20년 가요. 이 환자분 아까 좀 전에 77, 10년 쓰면 87, 15년 쓰면 90. 예, 90살까지 쓰게 해야죠. 예, 다음으로 63세 여자 하악골이 얇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고 하악이 완전 무취약으로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다고 오셨습니다. 리치가 워낙 얇아서 문제 없습니다. 아리가 있잖아요. 아리가. 예, 파노라마 찍어서 각 부위별로 4346을 계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서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귀찮더라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이제 그 수술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짚어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부위는 좀 그래도 이제 9, 6, 7, 6 하는데 이 부위는 워낙 리치가 얇은 게 씬한 게 길게 돼 있어요. 이 부위는 예, 33번 부위입니다. 33번 부위 직경 3.5에 스레이드 7 커프 8mm를 계획했습니다. 36, 46은 리치 폭이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 가능하고 43는 리치 폭이 부족해서 아리 엑스콘을 선택했습니다. 34번 부위 다른 부위는 이렇게 커프 6mm 44번 부위 4.0에 94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기 보면은 나란히 아주 좋아요. 이렇게 식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립해야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어마어마하죠. 다른 임플란트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아리 외에는. 안 그러면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임플란트 식립하고 골리식을 많이 하고 소프티슈 매니지도 해야 하고 일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를 이만큼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 초기 고정이 잘 나오니까 임플란트 식립 즉시 임시치아를 해드리고 그리고 12주 후에 픽업 인상을 뜨는데 이 아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리 전용 스마트 패그가 없습니다. 그런데 36, 46번 부위는 ISQ 측정이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데 아리의 전용 스마트 패그가 없으니까 아리 블루 다이아몬드를 하시면은 블루 다이아몬드의 레귤라용 스마트 패그를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이 값이 나와요. 35, 43 뭐 이런 값이 나오는데 좀 낮게 나오는데 이게 낮은 게 아니고 여기다가 20에서 25를 더하면은 아리의 정확한 IS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철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요? 예? 집에 가요? 예? 예, 잘 가요. 예, 유튜브로 꼭 들어주세요. 예, 고마워요. 예, 아리 전용 스마트 패그가 없으니까 블루 다이아몬드에 있는 스마트 패그를 연결해가지고 ISQ를 측정하는데 보통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는 데는 30뉴턴 이상이면은 다 괜찮아요. 아주 잘 나온 거.
예, 수술 12주 픽업 인상 떠가지고 예, 교합구경 측정하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해서 그 기공수에 보내면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하고 파이널 레지스트레이션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각 내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3피스로 이렇게 해서 그 파이널 레지스트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예, 술 전, 술 후, 예, 술 후 사진이죠. 예, 6번, 7번도 식립했으면 좋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6번까지만 했죠. 예, 요 부위가 이제 스레이드 7mm, 커프 8mm인데 요 부위죠. 요 부위를 만약에 좀 너무 씬하고 이게 소프티슈 시크니스가 걱정된다 그럴 때는 오식스 블루맥스를 2장 접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으면 이렇게 좀 빵빵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롱텀하게 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박강호 원장님이 이거 하신 지 올해 벌써 4년째인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시답니다. 저는 이제 박강호 원장님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저도 아무 그런 것 없고 페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두려운 게 지금까지 하면서 페일이 없었어요. 예, 예. 그 이제 혹시나 이런 말 했다가 부정 타서 페일이 날까봐 그러는데, 예, 뭐, 없습니다. 예. 화학 전지부는 그렇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이제 트라이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임플란트 서포트 파샬 덴처, IARPD,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잔존치는 발치하는 상악, 무치약, 리치 폭이 이 환자는 충분해서 임플란트 가능하고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리는 아닙니다. 아리는 아닌데 그 건장한 남자 환자분이고 과거에 이렇게 임플란트 블루 다이아몬드를 식립해가지고 그 파샬 덴처를 한 환자예요. 이 환자분은 리치 폭이 충분하니까 아리를 안 해도 됐었죠. 기존에 임플란트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경제적 여유만 되면은 다 식립하고 픽스드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풀덴처는 하기는 너무 내가 그 나이도 그렇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파샬 덴처를 하는데 요건 기존의 임플란트인데 앞으로 리치가 얇은 환자한테 아리를 식립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버덴처를 안 해요, 저는. 오버덴처 하다가 정말 환자한테 좀 스트레스 받고 맨날 리페어 해줘야 하고 바킹 갈아줘야 하고 로케이터 갈아줘야 하고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에 지대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파샬 덴처를 하면은요, 말이 없어요. 별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환자분 저작도 좋고. 왜냐?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는 기존 덴처에 비해서 지지력이 탁월합니다.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치료 후 손이 많이 가요. 로케이터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 어려움이 많고 바 타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력이 많이 맨날 손을 보고 아프다고 그러고 바킹 덜렁덜렁해서 빠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오버덴처는 아예 안 하고 이러한 임플란트의 지대치를 만들어 가지고 부분 틀니를 사용 시 환자의 만족도는 5, 6배 아니 10배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탁월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더 좋게 하려면은 여기를 연결을 해버려요. 연결하면은 사실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것만 해도 하나 50만 원씩 4개 들어가면은 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쓰고 계시는 분이 10년, 15년 이렇게 너끈하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입니다. 이 환자분은 전치부 신리지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65세 여자, 하악은 자연치와 임플란트, 상악은 풀덴처로 하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상악 잇몸에 통증이 심해서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으로 13, 24 아리를 계획했는데 이 환자분은 10년, 15년 틀니를 쓰시는데 하악이 이렇게 강한데 상악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런 환자분들 세계적인 그 틀니 대가가 와도 이거 견디지 못해요. 하악이 자연치하고 꽉꽉 씹어가지고 위에 잇몸이 헐고 늘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10년, 15년 오는 동안 평생을 틀니를 사용해야 하는데 임플란트를 아리를 차야 됩니다. 이렇게 리치가 씬한 부분은 리치의 컨투어를 보기 위해서 플랩을 제껴요. 플랩을 제끼고 그 부위에 드릴링을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드릴링 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얼마나 얇겠어요. 10년, 15년 틀니 쓰시는 분인데 요 무슨 리치 칼날이죠, 칼날. 이런 부위에 중앙으로 들어가지. 리치 칼날 부위에 워낙 미끄러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요 부위에 본론저나 뭘로 이렇게 찝고 또 인덴테이션 주고 나서 1.6mm 디렉션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각 부위별로 렌스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부위별로 섹션을 해가지고 베이지알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는 지금 이제 베이지알본을 넘어서 사이너스까지 들어갔죠. 이러면 안 되고 여기는 사이너스 하연하고 이렇게 해서 7mm 해서 바이코티칼로 스타빌리티를 얻어야겠다 생각해서 스레이드 7mm, 커프 6mm. 다른 부위는 이렇게 오랜 기간 10년, 15년 쓴 환자인데 66세죠. 나이는 그래도 젊죠. 그런데 이 베이지알본이 9mm까지 다 나와요. 9mm까지. 베이지알본이 9mm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 임플란트 여기만 14번 부위만 3.5에 76, 나머지는 3.5에 96. 다 여자 환자분들이고 몸이 가냘프고 그러니까 4.0mm 여유 안 돼요. 직경 3.5에 96 다 심어요. 자, 이런데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씬한 리치 부분은 1.6mm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이렇게 베이지알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드릴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악 리치, 씬 리치이며 골이 소프트한 경우에는 덴사바 있죠. 덴사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조금 씬한 리치 그런 부분을 그래도 살려야 돼요. 살리면서 요 폭을, 리치 폭을 넓히면서 이 베이지알본 요 부분에 스레이드가 들어갈 부분은,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아리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덴사바 쓰세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했고 14번 부위를 됐죠. 참 아리를 요 환자분 식립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초기 고정도 다 잘 나오고 그렇게 이제 덴사바로 오시피케이션, 덴스 오시피케이션 하면서 하니까 초기 고정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분 그냥 틀니를 기존에 쓰던 틀니를 약간만 깎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쓰시더라고. 쓰셨는데 요 부위하고 요 부위 10번 때 30번 때 리치 폭이 워낙 얇으니까 그런 부위에
그 오식스 블루맥스로 좀 소프티슈를 시크닝을 시키기 위해서 해줬겠죠. 그랬더니 거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포스가 약간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틀니를 얼른 뺐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 힐링이 일어나죠. 힐링이 되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요 부위 10번대가 소프티슈가 그 시닝 얇아지면서 안 돼. 그래서 요 부위가 이제 얇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에 요 부위가 소프티슈가 안정이 되고 나서 기존에 쓰던 틀니에 그 티슈 컨디셔너 깔고 그리고 요 부위 10번대 요 부위하고 요 부위는 좀 많이 그 삭제를 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실 때만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3달 정도 있다가 세컨 서저리 요 부위가 이제 그 소프티슈가 워낙 얇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그 인시전을 긋고 팔라탈 쪽으로 인시전을 거가지고 세컨 서저리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컨 서저리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RA 임플란트의 중간 부위가 17 마이크로로 그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호라이존탈 서컴프레인셜 파이브로 블라스트가 긴밀하게 엉겨가지고 타이트한 실링을 이룬다고 그랬죠. 요 부위가 커넥티브 티슈가 막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세컨 서저리 하는데. 그래서 참 기분 좋았고 또 여기는 이제 10번 때는 약간 그 소프티슈가 얇아졌기 때문에 팔라탈 쪽에서 CT 그라프트를 계획했고 이 세컨 서저리 하면서 이 ISQ 값을 측정했어요. ISQ 값, 블루 다이아몬드의 레귤라용 스마트 팩으로 ISQ 값을 측정했는데 놀라워요. 다 40 이상이래요. 와, 엄지척. 직원들하고 기뻐하죠. 야, 알이 이렇게 그 스테빌리티가 좋은가? 이거요, 임플란트 파샬 덴처를 위한 서포트 임플란트 기가 뭐 좋죠. 기존의 임플란트하고 일반 임플란트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레비알 쪽에 그 소프티슈 매니지 이거 다 그 팔라탈에서 CT 그라프트를 계획했는데 이거 다 20년 전에 박광봉 원장님한테 배운 겁니다. 팔레이트에서 이렇게 그 호라이존탈로 그 풀시크니스로 그 하고 파샬로 이렇게 에피텔리움만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 폴을 뜹니다. 그리고 디스탈 쪽에 풀로 버티칼로 하고 메지알 쪽 15의 C 블레이드 많이 쓰세요. 15의 C 블레이드 아주 좋아요. 예전에는 마이크로 블레이드도 있고 너무 비싸고 또 그거 공수하려면은 또 복잡하고 그런데 15의 C 블레이드가 아주 좋아요. 이거 풀 시크니스로 하고 그래서 소프트 티슈가 얇을 때는 저렇게 커넥티브 티슈 안에서 뛰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요. 그렇게 두꺼운 커넥티브 티슈 이렇게 얻으면은 이렇게 딱 이쁘게 나오죠. 그럼 이거 뛰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이걸 레비알 쪽에 가가지고 레비알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소프티슈가 얇아져 있죠. 거기를 이걸 해가지고 요 호라이존탈 버티리스 호라이존탈 매트리스 수처로 이렇게 하고 요 부위에 이렇게 조직을 넣어서 수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팔라탈 쪽은 뭐 이렇게 에피텔리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냥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빼요. 그리고 레비알 쪽에 이렇게
그 소프트 티슈, 커넥티브 티슈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레비알 쪽에 그 조직을 잡아줘야 하잖아요. 호라이존탈 매트리스 수처로 그 커넥티브 티슈 조직을 잡아주고 이렇게 그 인터럽티드로 하면은 그냥 잘 유착이 잘 돼요. 그리고 그 2주 후에 소프트 티슈 힐링이 되고 나서 이쪽 힐링이 되고 픽업 인상을 떴습니다. 자, 레비알 쪽에 이 CT 그래프트한데 이거 보세요. 어테티지 막 깨끗하고 너무나도 기존에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것보다 잘 나올 수 있습니까? 알이에요, 알이. 여기 보세요. 요 하기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하기 전에 이렇게 소프트 티슈가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된 걸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인시전을 거가지고 그걸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타이트한 전체 부는 어테트 진지바도 있고 이러한 그 긴 롱한 롱한 생물학적 폭경이 있기 때문에 생체 외부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부로 들어오는 걸 긴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지대치 이렇게 만들고 임플란트 지대치 이런 것 요즘 지대치는 풀지르로 하고 그 기공수에 보내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그 플리퍼 꼭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집에 보내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만드는데 한 4,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파이널 그 파샬 덴처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로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예. 기가 막히죠. 평생 이렇게 써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임플란트 들어가고 지대치 하고 예. 파샬 덴처와 이렇게 들어간 사진입니다. 예, 다음은 이 환자분은 좀 전에 환자분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 나이가 77입니다. 상악 잇몸이 아파서 틀니 사용이 어려워. 마찬가지로 13, 14, 23, 24 아리식님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이용한 파샬 덴처를 계획했죠. 이 환자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틀니를 쓰시던 분이에요. 그 니치가 워낙 없고 그러니까 틀니가 널지고 그 고기인이 뭐 드실 수가 없죠. 77인데 상악 잇몸 아파가지고 뭘 좀 씹어 먹게 해달라. 예,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로 플랩을 꼭 제껴야 돼요. 플랩 꼭 제끼고 드릴링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해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파노라마와 CT를 좀 전에 환자보다 더 열악하죠. 완전히 그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 들어가. 그래서 이 환자분은 요 스레이드 워낙 안 좋으니까 스레이드 7mm, 길이 7mm, 직경은 3.5mm, 커프 6mm. 요 마찬가지 이 환자분도 리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덴사바를 이용해 가지고 리치를 좀 보호하면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해 가지고 초기 고정을 얻죠. 예, 이렇게 알이 14번 3.5에 76, 3.5에 78 엄청 길죠. 예, 여기 76. 여기 4.0까지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가능하냐? 플랩을 다 제끼고 베이지알본을 보면서 하니까 3.5 가지고 초기 고정이 약하니까 4.0까지 가는데 또 커프는 4mm. 4mm 정말 메리트가 좋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레비알 쪽에 좀 소프트 티슈가 얇으니까 오식스 볼륨엑스를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 티슈를 좀 빵빵하게 했습니다. 예, 수술 3개월. 이 환자분은 좀 전에 환자분을 틀니를 미리 들여가지고 한번 낭패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스티치 아웃 할 때까지 1주 그리고 소프트 티슈가 잘 아무를 때까지 2주는 아예 그냥 마스크 끼고 다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주 지나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덴처 티슈 컨디셔너 깔고 그 임플란트 있던 부위는 많이 블록아웃 해가지고 이 틀니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예. 요거요, 동부치과 그 유튜브 해가지고 보시면은 다시 리마이 할 수 있어요. 예, 이분도 이제 세컨 서저리 할 때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용 스마트 패그를 연결해가지고 IS 값을 측정했어요. 아까 좀 전에 그분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다 24번 부위 요 28 빼고는 다 좋았어요. 이 환자분도 괜찮다. 이제 지대치 해도 되겠다. 예, 그 세컨 서저리 하고 스티치 아웃 1주 후, 2주 후에 픽업 인프레션 뜨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하고 임플란트 지대치가 들어가고 이거 하실 때는 그 플리퍼를 미리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고 집에 가실 때 이렇게 델리버리 하고 집에 가실 때는 이렇게 그 플리퍼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시고 요 부위 보시죠. 레비알 부위. 이런 부위가 빵빵하죠. 이게 아주 좋아요. 이 환자분 77살 되시고 평생 그 틀니만 쓰셔야 하는 분인데 웩스 덴처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참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은 막 아야야야 하고 아주 또 뭐 내가 뭔데 하며 이렇게 전혀 이렇게 까탈스럽고 막 그런 분인데 이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으면 환자들은 오케이 왔다.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지대치 이렇게 지금까지 이러한 부위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광범위한 권리식과 오랜 기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틀니는 도대체 뭐 끼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아리가 있음으로 해서 아리 식립하고 약간의 권리식이나 오식스 볼륨엑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환자분은 평생 틀니를 쓰셨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 아리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인한 리지의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던 부분을 아리를 식립함으로써 환자를 좀 더 잘 먹게 하고 나도 이 진료 영역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우리 치과 부분의 새로운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페이란 임플란트. 페이란 임플란트도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권리식을 많이 하고 4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데 이놈은 기존의 페이란 임플란트 제거하면서 아리를 또 바로 식립해요. 2021년 9월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때 괜찮아요. 2년 지나고 나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코로날 포션이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넓어져 있죠. 코로날 포션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3.5mm입니다. 3.5mm. 여기에 본 하우징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3.5mm를 식립하니까 남자분이고 힘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여기가 찢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에 4.0이나 4.5mm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본 하우징이 적절히 되지 않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트래핀 바로 제거하고 여기 레비알 쪽에 이런데 본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없죠. 그래서 트래핀 바로 제거하고 드릴링,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았는데 요 부위가 다 녹아 있죠. 다 녹아 있고 저 안에 베이잘본에서 잡아주죠. 깊이 들어가고. 이 부위는 직경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8mm를 계획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비알 쪽에 이
즉시 페이란 임플란트 바로 식립하기는 알이밖에 없어요. 예,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요 부위가 어버트먼 이 픽스처의 탑이 여기죠. 그러니까 픽스처의 탑이 본 크레스트에서 1mm 하방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5mm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골리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하고, 예, 힐링 어버트먼트 직경 3.7짜리 있고 4.2 있는데 대부분 4.2를 쓰세요. 그리고 5.0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그렇게 5mm, 직경 4.2의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먼트 5mm짜리 이렇게 하니까 딱 요 정도 잠기게 하면은 이게 아리의 임플란트 마운트의 넥이 딱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딱 적당하게 아주 딱 맞아요. 예, 이렇게 임플란트를, 페이란 임플란트는 제거하면서 이렇게 바로 식립하는 겁니다. 예, 이 환자분, 저는 이제 거의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요. 예, 이제, 원장님들, 힐드 리지만 임플란트 식립하지 않고, 발치하고 그런, 에리아, 발치 부분을 큐레테이지 깨끗하게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발치하면서 식립하잖아요. 정말, 지금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에 한 30%는 늘을 겁니다. 환자분들은 치아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치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 커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환자의 동의율이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다음에 빼고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 약속 잡았다가 딜레이 하거나 캔슬되면은 내 진료 공백 시간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발치하면서 식립하는 걸 하세요. 발치하면서 식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파노라마와 중간에 CT를 찍고서 확인하면서 하세요. 꼭 그래야 하면은 여러분들의 진료 영역이 30% 늘고 이 RE를 하면은 또 20% 늘어서 아마 50% 정도 더 늘을 수가 있어요. 이 발치하면서 이 발적 임플란트, 예, 이렇게 본 디펙트. 예, 그런데 제가 발치하면서 식립했는데 여기 좀 염증이 있어가지고, 예, 골리식하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RE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골리식하고 4개월 후에 다시 임플란트 식립했는데, 이렇게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링구알 쪽은 본이 있는데 레비알 쪽은 이렇게 많이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었는데 이거 보면은 약간 디스탈로 기울어져 있고 약간 링구알 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린덴만 드릴로 메지알 쪽, 레비알 쪽으로 드릴링 해야겠죠. 예, 린덴만 드릴로 레비알 쪽, 메지알 쪽으로 방향을 보고 하고 2.5, 2.9mm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3.5에 9파를 식립했습니다. 이 보면은 레비알 쪽에 본 디펙트가 많으니까 여기 RE 임플란트의 픽스처 탑을 어디에다 할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진지바를 기준으로 하세요. 진지바를 기준으로 하고 진지바 기준으로 해서 RE의 마운트의 넥 부분이 오게끔 해서 거기까지 식립을 하면은 나중에 보철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본 디펙트 부분은 난 늘 PRP하고 오식스 블루맥스 여기다 해서 채워넣고 멤브레인하고 수초하면은 위에서 바라본 거, 위에서 바라본 거, 옆에서 바라본 거 아주 빵빵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3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방향보다 렌스 드릴로 이렇게 CT와 파노라마를 찍으면서 방향과 길이를 설정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예, 중간에 필히 파노라마 CT를 찍어서 내 수술이 잘 돼가는지 한번 짚어보고 나가십시오. 다음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예, 10분 정도만 하면은 끝나겠습니다. 예, 기존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데 모빌리티 있고 흘러내려요. 남자 담배 조금 피고 건강하고 22번 그리고 치료 계획으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여기만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다 알이죠. 저는 요즘은 뭐 어지간하면 다 알이에요. 알이. 왜냐? 아리에 손이 많이 가요. 네로 임플란트보다 아리의 커프 4mm 거기에 손이 많이 가요. 이게 다 커프 4mm, 6mm. 예, 22번 임플란트 제거하고 24번 부위는 2012년도에 제가 식립했는데, 요건 제가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왔는데 이게 망했죠. 근데 이제 요건 이용해서 또 브릿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스레이드가 많이 흡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합성골이에요. 11년이 지났는데도 합성골은 본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볼륨 유지만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합성골은 본이 안 되고 그냥 볼륨 컨트롤이제이션이나 어떤 형태 유지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2년 되는 그대로 고스란히 플랩을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끼고, 여기도 이 픽스처 제거하고 요 부위 식립을 맥가이버 키트, 요거는 아까 되는 30초도 이건 10초도 안 걸려요. 맥가이버 키트 기가 막히죠. 놀랍죠. 예, 요걸로 맥가이버 키트로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23, 4, 5를 계획해서 예,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해서 베이잘 보는 참 괜찮죠. 그런데 코로날 포지션이 이렇게 씬하게 되죠. 이런 부위는 커프 4mm로 하면 됩니다. 커프 4mm. 근데 요 23번 부위가 드릴링을 하다 보니까 워낙 허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 안에 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2번 부위가 비록 임플란트가 망했을지라도 저 안에 보는 덴스한 본이 있어가지고 23번 부위는 저 안에 깊이 식립하고 커프를 좀 기른 걸로 이렇게 식립을 했죠. 그래서 23번은 피하고 22번, 4, 5번을 식립했는데, 예, 이렇게 본 디펙트가 식립하고, 이쪽은 이렇게 보면은 레비알 쪽으로 본을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리의 픽스처의 탑 부분을 본 크레스트하고 이렇게 기준으로 하려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질지바를 기준으로 해서 아리의 마운트의 넥 부분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오. 이렇게 1mm 하방으로 이렇게 식립했는데도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좀 약간 0.6mm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죠. 여기 요런 데는 골리식을 좀 동종골하고 PRP해서 하고 요 부위를 tumtum하게 해주죠. 그리고 오식스 블루맥스를 바깥쪽에 이렇게 커버해서 PRP 멤브레인도 주고, 이게 이런 소프티슈가 좀 시크하고 좀 든든하게 이렇게 수처를 했죠. 이 환자분도 바로 그날 임시체화를 해줍니다. 임시체화를 해주고, 예, 파노라마 보면 22번 부위는 3.5에 98, 24, 5번 부위 4.0에 94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임시체화 2주 후에 이렇게 사진 보면 여기 이 부위가 약간 리세션이 왔는데
이런 부위를 생각해서 약간 힐링 되면서 좀 조직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이런 부위는 나중 약간 깊이 식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 아리를 식립하면서 아리의 장점을 보면은 치조골이 흡수된 아트로픽 리치 대신에 흡수되지 않은 베이잘본의 아리를 식립함으로써 강력한 초기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축된 치조골에 본 볼륨 회복술 없이도 간단한 수술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리티 오그멘테이션 없이 식립함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한데 보철까지 전체 기간이 4분의 1로 단축이 됩니다. 커프 에리아는 마찬가지로 소프트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예방과 관리에 유리한 설페이스입니다. 이 구강에서 요 커프까지 여기 이런 러프한 설페이스까지 거리가 길으니까 구강 외에 있는 세균이 이러한 깊은 데까지 도달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러한 부위는 머신드 설페이스라 소프트티슈가 타이트하게 실링이 되어 가지고 안전한 존이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확실한 예방, 라프한 설페이스가 잇몸 하방 깊숙이 위치하므로 구강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제가 이제 임상 포인트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리를 처음 접할 때 내가 이놈의 아리 그놈이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헤매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할 때 헤맨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픽스처 식립하기 전에 이거 엑스레이 테이킹 꼭 하시라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확인해 가면서 하세요. 렌스 드릴로 드릴링 할 때 저항이 있으면 코티칼 분이에요. 하악에 칸셀루스 분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칸셀루스 분 찾아가면은 스무드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예, 렌스 드릴 아주 좋아요. 1.6mm 렌스 드릴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예, 드릴링 할 때 처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확인해서 처음에 이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대로 아리의 서지컬 키트 판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서 하십시오. 픽스처 탑의 위치 가능하면은 이러한 픽스처 탑의 위치는 진지발 라인이 이렇게 넥 부위가 올 수 있게끔 진지발 라인에 넥 부위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건 뼈에다만 뼈 반, 소프티슈 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뼈만 생각했는데 임플란트 소프티슈 영역도 임플란트의 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악과 같이 잇몸이 얇은 경우에는 깊이 식립해서 소프티슈 영역을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닥터 링키비슈스가 얘기한 제로본 로스 30년, 5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 내 머리에 임플란트의 개념을 정립을 해가지고 식립을 하면은 정말 기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리를 하십시오. 하시면은 내 진료 영역이 20-30% 늘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철인을 하는데 올해도 여기 수성못에서 철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년 대구 수성못에서 철인을 하고, 요것은 구미에서 했나? 예, 구미에서 한 거네요. 예, 여기까지 아리 강의를 마치고 아리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던 분이나 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레귤러 테이프하고 레귤러하고 DT하고 어떨 때 따로 쓰시는가요? 여기 보니까 임플란트가 레귤러가 있고 DT가 있네요.
예. 딥스레이드하고 레귤러 스레이드. 근데 거의 딥스레이드 쓰세요. 예, 그 레귤러. 예. 딥스레이드 왜냐하면은 볼과의 컨택 설페이스가 훨씬 더 넓으니까 그냥 딥스레이드. 들어갈 때 저항이 너무 강하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한 단계 높은 그 드릴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레귤러하고 딥스레이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열이 많아요. 그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딥스레이드 다 괜찮아요. 그리고 하악과 같이 이제 저항이 크고 그러면은 4.0 말고 3.5를 쓰세요. 3.5. 그리고 그만큼 딥스레이드니까 본이 많이 설페이스 그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만큼 유리하겠죠. 예. 또 아리 쓰시는 분 답이 됐습니까? 아리 사용하시는 분. 예? 왜 말이 다 됐어요? 저도 이제 집이 포항이니까 빨리 내려갈 건데. 예, 한번 예. 다른 거. 재미없어서 그 질문이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완벽해가지고. 예. 머신드 서페이스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아까 이 케이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사운드 한 번에서도 머신드 서페이스가 많이 잠기도록 수술을 하시는데 예. 그거에 대한 나중에 뭐 그건 이제 예. 그 박광 원장님이 그 애니멀 스터디 해가지고 그러한 본과 머신드 설페이스는 분명히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라고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러한 부위를 이제 애니멀 스터디 해가지고 조직 표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 미세한 그 파이브로 블라스트들이 중간에 엔게이지 돼가지고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내에서도 예. 그것이 그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아니겠죠. 미세한 어떤 그 공극이 있는데 그것이 소프트 이슈로 엔게이지 돼서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애니멀 스터디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나와서 증명되는데 아까대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하려면은 그 바이콘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깊이 들어가서 롱 어버트먼트가 있는데 그것이 롱 어버트먼트 그 부위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간에 어느 정도 소프트 이슈 그러니까 파이브로 블라스트가 다 엔게이지 돼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만약에 프로빙 뎁스 할 때 정셔널 에피텔리움까지 가잖아요. 그 자연치아에서는 정셔널 에피텔리움이 있고 그 밑에 커넥티브 티슈가 사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세멘티움에 그 굉장히 막 밀접하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중배합성이죠. 그런데 프로빙 하면은 보통 이제 프로빙 할 때 한 10g 정도로 하라고 그러는데 정셔널 에피텔리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가 헤미데스모스에 의해서 부착됐다 떨어졌다 그래. 거기까지인데 자연치아에서 외부의 그 세균에 대해서 저항력이 높은 게 그러한 그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거기가 샤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임플란트에서는 롱한 아주 광범위한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봐요. 정셔널 에피텔리움이 완전히 막 밑에까지 다 그 머신드 설페이스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어떤 필요한 양만큼 정셔널 에피텔리움이 있고 그 밑에는 그 결합 조직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만큼 넓은 그 장벽을 형성해서 그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4mm, 6mm, 8mm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4mm는 참 손쉽게 그런 어떤 그 긴 생물학적 폭경을 형성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긴 그 장벽, 세균이 들어오는 장벽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아리의 4mm, 6mm 이런 걸 많이 쓰고 지금 오늘 그 박광호 원장님이 1시에 라이브 서저리를 하면서 그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 4mm짜리를 오늘 처음 선보였는데 그겁니다. 그거.
구치부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아까 제로본로스 3.6mm를 향해서 가는 거죠.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더 기르면 어때요? 바이콜에서 봤잖아요. 15년 막 그렇게 이상 유지가 되는 게. 아리는 그거 바이콘보다 커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확실한 그 성공을 약속한다고 생각해요. 예. 또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잠깐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동부치과 치고 파란색 그걸 치면은 제가 이제 강의한 게 내일 바로 뜹니다. 그거 보시고 한번 그 수술하기 전에, 아리 수술하기 전에 그거 한번 쭉 보시고, 졸면서도 보든 뭐 깨어서도 보든 그냥 매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그 온라인 강의 많이 하잖아요. 놀면 뭐 해요? 그냥 맨날 그 졸면서 보든 깨어서 보든 그래 하면은 내 치과 의사잖아요. 의사.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죄악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계속 그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진료 영역도 넓어지고 그 발치 즉시 하는 거, 발치 즉시 하면은 그 동종골 준비하세요. 동종골 준비하고 오식스 블루맥스나 오식스 플러스 준비해가지고 그 내가 수술할 때 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수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장비를 많이 그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준비하면은 버리는 거 없어요. 그 알이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 500만 원만 하면은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알이 만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30년 임플란트 인생에서 또 다른 20년을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82학번 저기 우리 후배도 와 있는데 지금 29년 후배라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앞으로 재밌어요. 치과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20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더 하려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예, 깨끗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